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제가 봄맞이 분갈이를 다 마치고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만 하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당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당인 삼총사가 있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일반 당인이죠. 이 아이는 정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도 활착을 못 하고 있는데 겨우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엽도 너무 많이 지고 생장점에서 계속 그 새 아이가 나오긴 하는데 건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처음 당인이 왔을 때는 굉장히 큰 아이가 왔거든요. 달구어지면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화분이 너무 아이에 비해서 크잖아요. 사실은 우러지가 않았어요. 화분이 크지가 않았는데 당연히 자신의 몸을 줄이면서 요렇게로 화분이 펑해졌습니다. 이 아이보다 더 심각한 아이는 당연 금이에요. 지금 입장 이렇게 커다란 아이가 4개가 남아있는데요. 왔을 때는 이렇게 컸어요. 근데 점점점 입장이 작아지면서 지금 늙어서 주름 잡힌 이 마지막 당연히 입장이 떨어지면은 키만 멀쑥하게 커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얘는 좀 넣어서 심어줘야 되는데 화분이 그때는 요 큰 입장만 보고 입구를 넓게 만드는 화분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수영이 달라졌으니까 화분도 좀 깊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서 키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당인 중에 그래도 제일 순탄하게 고맙게 자라주는 애가 호빗 당인인데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역시 이보다 훨씬 컸었죠. 줄어들고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은 것 같아요. 화분이 좀 안정감이 없는 화분이어서 이 당인 어차피 분갈이 해주는데 세 아이 모두 함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야에서 사온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자기야에서 사온 저렴한 화분에다가 심어줍니다. 네, 이 아이는 좀 큰 편인데 이 아이도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00원. 왜냐면 5,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다 3,000원 이하였거든요. 이 아이는 좀 무겁고 두툼합니다. 이 아이 역시 3,000원. 이 아이도 3,000원인데요. 좀 깊이가 깊은. 키는 똑같은데 왜 깊이가 깊냐면 이 아이는 다리가 달려있고 그 밑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일자형이어서 밑부분까지 큽니다. 이렇게 조금 더 뿌리 활착이 좋은 그런 곳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당인금을 이 높은 화분에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이 화분은 약간 상처가 났다고 저한테 서비스로 준 화분이거든요. 이 화분이 더 어울릴까요? 이 아이를 당연히 얘를 깊게 심으면 이 화분이 어떡하죠? 이 아이는 깊게 심어야 되니까 이 화분이 낫겠어요. 이 화분보다 좀 목대를 넣어서 심어줄 거거든요. 이 화분만 바꾸고 이 당에는 좀 자구가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호빗 당에는 그대로 하고요. 이 아이가 당인금을 쓰러지지 말라고 고정해주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기 꽂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알겠죠? 지금 이 아이를 왜 여기다 꽂아놨나 의아할 정도로 작아졌잖아요. 당인 종류는 다육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품고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인을 구입한 게 장마철 전에 구입을 했어요. 장마철 전에 구입을 해서 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초창기에 구매를 해서 오래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동그란 화분을 만드는데 엄청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화분을 만들었던 거 같아요. 나름 크게 만들어서 막 기뻐했던 아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당연히 크고 이뻐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안 어울리죠.
당연히 너무 못생겨졌기 때문이에요. 새로 나온 그 자구들이 겨울에 큰 아이들인데요. 훨씬 더 이뻐요. 이 아이는 킬다랗기만 하고 이 아이는 동그스름하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새로 난 자구들만 길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수영에 맞춰서 화분도 만들고 이 아이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뿌리는 활짝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래서 새잎도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랬나 보죠. 자, 좋은데요? 괜찮아요. 뿌리는. 너무 입장이 작아지면서 너무 허전해져가지고 봐줄 수가 없어요. 너무 못난이로 큰 거 있죠. 지금 요 잎을 뗄 수가 없어서 칼집을 내서 빨리 하얘지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아파 보이죠? 중간중간 이 입장이 너무 크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상처기가 아주 크게 남아서 보는 제가 아픕니다. 제가 일부러 뗀 게 아니고 자기가 하얘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 백분 묻어 나오는 거 보세요. 이 당인도 건강하면 줄기가 하얀 백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 하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 미모가 정말 이쁩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너무 낮아서 막 개어 있다고 그러나요? 이불개듯이 그렇게 개어 있네요. 이번에는 호빗당인, 당인 중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호빗당인도 화분이 멋만 냈지 이 호빗당인이 성장하는데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런 화분 저런 화분 만들고 싶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고 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못 만들어서 만들어진 화분이 완성이었던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옥상에다 놓고 길렀는데 옥상에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서야 안 거죠. 그리고 장마를 지나고 옥상에다 올려놓고 물을 줬는데 누돌프가 물음병으로 갔어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물 주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그때와 같이 물음병이 누돌프가 온다면은 또 막 겁을 먹을까요? 저 겁먹을 것 같아요. 물음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순간에 훅 가잖아요. 이 아이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게 빨리 지지도 않고, 얘네들도 가위집을 내서 좀 빨리 지도록 유도를 해볼게요. 내가 너무 말라있는 아이들만 잘라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라주기만 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포기해야 되겠어요. 붙어 있는다고 해서 더 이뻐질 일도 없고 더 자랄 일도 없고 가망성이 없는 거죠. 당연히 정말 뿌리가 안 나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뿌리가 과연 났을까요? 안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 뿌리도 안 나고 이제서야 실뿌리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당연히 당연하게 달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를 속색일까요? 제가 옥상에서 기르기 때문에 그 베란다에서 기르는 다육이보다는 상토 비율이 높아야지 되죠. 그런데 또 겨울에는 제가 옥상에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실내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특히 또 옷자람이 심하다는 겨울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옷자람은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겨울에 어려웠던 문제점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옥상에서 이제 좀 하우스는 아니더라도 옥상에서 좀 하우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하우스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서 겨울을 옥상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토 비율을 좀 높여놔도 괜찮겠죠. 여기 잘라준 것 때문에
혹시 글로 나쁜 균이라도 들어갈까봐 좀 아슬아슬하네요. 사토를 많이 올려서 그래도 여전히 수영이 이상해요. 그죠?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라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수영입니다. 기다려야죠. 세월이 약이죠. 이 아이들만 없어지면 이렇게 새로 나온 이쁜 그 입장들로 이 아이를 잘 길러보겠습니다. 지금 흔들리니까 고정을 좀 해줘야 돼요. 안 예뻐요. 안 예뻐. 어쩔 수 없죠. 숨어서 한 일주일 정도 방가른 데서 기르다가 바깥에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는 게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거는 당연히 자구를 잘 다는 아이기 때문에 자구 좀 달아달라는 그런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사 비율이 너무 높은 그런 흙에 심었다가 실패한 당인의 이야기입니다. 좀 상도 비율을 높여서 흙을 갈아주고 있어요. 유흙이 너한테 맞는 흙이니? 그러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흙이 너한테 맞았으면 좋겠다. 네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냐? 제발 너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네. 그래도 호비 땅에는 괜찮게 컸어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래서 호비 땅이 제일 이쁩니다. 사실 호비 땅엔 처음에는 안 살려고 그랬어요. 귀 모양이 수레기를 닮았잖아요. 우주목이랑 이 호비 땅에는 수레기 닮아서 못난이 수레를 연상하게 해서 별로 호기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매미아님의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저 아이 품어야지 해서 이 아이를 그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받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수영도 이쁘고 정말 제가 그냥 상상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쁜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빗 땅이니 이쁘다는 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집에 와서도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단지 제가 물을 잘 못 줘서 자구를 잃은 그런 아픈 기억만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죠? 당임금 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존재가 있을까 싶었죠. 사실은 당임금이 비싸서 당인을 샀어요. 근데 이 당임금을 빼고 싶은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샀습니다. 자구 달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임산부잖아요. 지하철에도 임산부석이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임산부석에 외국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외국인이 몰라서 그랬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분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임산부석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앉고 싶어지죠. 그 경로 우대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비워놓고 그걸 잘 지키는 젊은이들 보면은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앉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저도 그 동참하기 위해서 참거든요.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백 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런 글귀가 있대요.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항상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꼰대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의 시절에만 생각하고 젊은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걸 꼰대라고 하는데요. 세월이 빛과 같이 변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베트남이나 뭐 태국 같이 좀 그렇게 못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고
IT로서는 세계 1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 얘기만 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제 눈에도 더 안 예뻐 보여요. 대접받기 원하고 나이가 먹으면 지갑은 후하게 열어놓고 남의 말을 더 듣고 베풀기를 앞서야 됐는데, 대접받기만 앞서는 그 옛날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한테 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디 가서 그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젊은이들을 이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 묻어있고요. 여기 러블리 로즈가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뿌리가 조금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좀 심어주겠습니다. 사실은 이 러블리 로즈를 구매를 할 때 저는 이꼬지를 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러블리 로즈가 이꼬지가 잘 된다고 하는데 러블리 로즈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꼬지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수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수영이 너무 커서 바깥에 입장들을 떼서 좀 이꼬지를 해놓고 지금 이 아이는 그냥 기르려고 합니다. 많이 뗀 거예요. 많이 떼고도 이 얼굴이 이 정도로 큽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길러볼 생각이니까 상토 비율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옥은 밑에만 살짝 깔아주고, 지금 러블리 로즈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목은 길고 얼굴은 작고 이 아이는 또 목대가 없고 얼굴이 크고, 그래서 일단 따로 기르다가 나중에 함식해서 풍성한 수영을 만들겠습니다. 상토가 비율이 많은 이곳에 러블리 로즈 아이들을 심어서 기르다가 제가 이꼬지를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도 이꼬지에 대한 욕심이 막 생겼답니다. 특히 러블리 로즈가 이꼬지가 잘 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꼬지에 성공한 아이들까지 이곳에 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쪽에 몰아서 심고 이꼬지에 성공한 아이들을 또 이쪽에다 심는 꿈꾸는 화분, 아주 근사한 꿈을 꾸는 화분을 만들겠습니다. 이 화분에는 꿈이 담겨 있어요. 러블리 로즈 이꼬지에서 심어줄 공간이 있으니까요. 러블리 로즈로 유명하신 다육공방 여사님 계시잖아요. 여사님의 아이들을 보면은 엄청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크고 또 심지어 자구까지 많이 다는 거예요. 다육이 기르는 여사님의 솜씨는 너무 일품이십니다. 베란다에서 기르는데 물도 이쁘게 들고 튼실하게 크고 자구도 많이 달고, 여사님은 아무래도 비빔밥에 영양가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란다에서 기를 때 비빔밥에 영양가가 높으면 윗자란다고 하는데 여사님 아이들은 윗자라지도 않아요. 베란다 그곳이 맛집인가 봐요. 우리 엄마가 전주 분이어서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특히 김치가 맛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담길래 이렇게 김치가 맛있냐고 다들 비법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금성 냉장고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20년 30년인가 아주 오래된 그 금성 냉장고, 초창기에 나온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 대신 사용했거든요. 김치가 그곳에 들어가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담으신 김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건 내 솜씨가 아니라 김치 냉장고 솜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사님은 비빔밥이 아마 금성 냉장고이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부러워요. 물론 오래 기르셨던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비빔밥 같이 먹고 싶습니다. 낡아서 나중에 엄마가 버렸거든요. 버리고 난 다음에 김치 맛이 변했다고 그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럭키금성 제품들 잘 고장 안 나는 거 아시죠? 20년 30년 써도 서비스 한 번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데 너무 낡았다고, 너무 오래됐다고, 새로 나온 제품이 기능도 많고 좋다고 놓을 공간이 없어서 버렸는데 결국은
그게 더 좋다고. 그게 좋다고. 금성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오래된 냉장고 갖고 오라고, 새 걸로 바꿔준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금성, 럭키 금성일 때 그 제품들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합니다. 럭키 금성. 세탁기도 진짜 고장나지 않았던. 자, 오늘 당인과 러블리 로즈 분갈이 했어요. 너무 마사 비율이 많아서 고생하던 당인들을 상토 비율이 높은 흙에 심어줬는데요. 잘 자라길 바라고요. 우리 러블리 로즈도 이 꽃이 성공해서 이곳을 가득 채워줘서 다육공방 여사님 러블리 로즈처럼 풍성한 러블리 로즈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